네, 반갑습니다. 주주멘토 문쌤입니다. 사실상 오늘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차 전지만 말하기에는 아쉬울 것 같아요.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반도체 업황도 그 안 좋다던 반도체 업황도 이제 상향 리포트까지 나오게 되면서 또 상승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울상을 지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또 방긋방긋 웃는 여러분들께서 계실 것 같고요. 2차 전지마저도 그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하향한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시세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냥 막 담아가는 것보다는 거기 중에서도 꼭 필요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저번에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고요. 다 추천주도 다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추천주를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VF방 회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따로따로 구별해서 이런 추천주를 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자, 우선 2차 전지 중에서도 LNF를 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LNF를 포함해서 2차 전지 데미지를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나 언제나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여전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자,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NF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늘 상승할 수 있었던 종목들은 70% 이상까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그리고 이제 기관계 쪽에서도 매도폭이 줄고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외인은 순매수세보다는 그 선물 쪽에서 강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표들은 어쨌거나 기준 자료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참고 자료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해서 일진 머티리얼즈, SKC, 후성, 천보 모두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당연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장 상황이 좋으나 혹은 안 좋으나 먹거리는 풍부하게 있다라고 안내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도 10만원 초반대부터 추천을 드렸었어요. 굉장히 또 다시 한번 말하기 입 아플 정도로 민망하고요.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여러분께서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자, 오스템 임플란트는 중국의 구강질환 환자가 90%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중국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점유율. 앞으로도 이제 중국 치과 의사에 대한 숙련도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디지털 수요가 더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고 실적도 좋고 그리고 하반기 성장성도 다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 모멘텀, 그리고 성장성까지 모두 3박자가 다 떨어졌을 때 충분히 상승 신호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안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세도 사실 아랫꼬리를 남긴 채로 다시 한번 말아 올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실적과 모멘텀 그리고 성장성이 모두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세를 형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요것도 한번 이제 저희가 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모멘텀이나 그 추가적인 자료는 다 VIP방 회원분들께 제공을 해드렸고요. 이제 따로따로 또 추천을, 이제 이게 왜냐면 제가 불만 섞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유료 회원분들께서 가입한 의미가 없지 않냐, 이렇게 또 추천주를 주면. 그래서 제가 VIP방 회원분들께만 정보를 제공해 드렸었고요. 한 가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우리 크래프톤을 이렇게 매수가를 저점부터 매수해 나갔다. 그래서 오늘 46만 9천원 그리고 고점까지 48만원이라는 시세까지, 네,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요 정도 시세까지 우리가 좀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목표 주가도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이제 먹거리는 풍부했었고요. 당연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나 좋으나 먹거리는 항상 풍부했습니다. 어제도 CS 윈드부터 시작해서 하나 시스템, 오늘도 하나 시스템 올라가고 있고요. FNS테크, 한솔 케미칼,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
19만 중반대, 후반대부터 추천드려서 3% 잠깐 이렇게 단기적인 시세도 받아가신 분도 계시기도 한데요.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제 더 이상 유튜브 추천주에서 드리기는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차라리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이런 이벤트를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 한 달 플러스 한 달로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한 달 해서 44만 원이라는 가격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입 문의는 아래 보이는 이 번호로 여러분들의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부담스러운 금액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뭐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기 44만 원 예전에 봤던 겁니다. HMM도 오늘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5.5%라는 시세를 받아가시기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LG화학, 코웨이는 예전에 추천을 드렸었고, 요런 종목들 위주로 2차전지 위주로 다시 한번 또 시세를 받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쩌면 여러분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금액대가 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제가 오전에 매수 신호 그리고 매도 신호 하나를 드림으로써 이 손가락 까딱 하나만으로도 이런 금액대를 받아가십니다. 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크래프톤만 하더라도 그래요. 벌써 6%까지 이상 수익을 챙겨 가셨을 텐데 이렇게 뒤늦게 말해서 뭐합니까? 여러분께서도 함께 또 참여하셔서 시세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LNF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2차 전지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어서 정말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이제 시장 상황을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아직까지는 데미지를 회복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외인들의 선물까지 매수가 유입됨으로써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LNF를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이제 LG전자 리포트를 가져온 적이 LG화학 리포트를 가져온 적이 있어요.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죠. 하지만 더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했던 게 우리가 이제 LG화학의 이런 이제 양극재 물적 분할 이슈뿐만 아니라 양극재 소재까지 2차전지 소재까지 기대할 수 있어서 추가 상승을 더 고려해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 비중의 40% 비중을 차지한 만큼 비중이 매우 큰 편입니다.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죠. 특히 이제 전기 자동차, 우리 2차 전지의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양극재 배터리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뭐 프리미엄도 이제 전해액 다음으로 프리미엄을 높게 받고 있는 편이고요. 이 핵심 소재가 LNF가 또 이제 양극재를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저평가 구간에 아직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도 안내 드렸었습니다. 뭐 세로닉스도 지분율을 15% 보유하고 있어서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세로닉스랑 그리고 LNF랑 동시에 이 주가 흐름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 생각보다 LNF의 그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무상증자와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증산까지 이렇게 또 연결 짓다 보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실적과 이 주가 모멘텀까지 함께 또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LNF 양극재 회사를 좀 이제 찾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LNF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LNF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추천을 드려서 아직까지 보유하신 분도 당연히 계실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제가 LNF 영상은 여기까지만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아마 LNF에 대한 리포트나 기사를 여러분께서 찾기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뭐 이제 2차 전지는 좀 산업 쪽 그리고 정책 쪽으로 같이 연동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바이든의 2030 30년까지 전기차, 신차 이 생산 능력을 50%까지 늘리겠다라는 그 이제 언급과 함께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전일이었나요? 그 전일 맞을 겁니다. 전일에 이 아프가니스탄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좀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친환경 정책 위주로 이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도 밀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를 잃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에서 강한 매도세가 또 터지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오늘 뭐 좀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제가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시세가
이제 폭삭 내려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미국만 생각할 게 아니라 유럽 그리고 다른 국가까지 생각해 봤을 때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이 중립이란 정책은 글로벌 이제 이슈죠.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만약 포트에 여러분께서 2차 전지를 구성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꼭 구성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성장주의 리스크가 다가올 수 있는 건 당연히 금리 인상이겠죠. 혹은 테이퍼링. 이번에 잭슨홀 미팅이 8월 26일 그리고 28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전문가 분들께서는 이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가능성이 좀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기사가 나왔어요. 이 테이퍼링 가능성은 우리 하반기 때 9월 이후부터 이 고용에 대한 흐름을 먼저 본 후에 그 후에 이제 첫 번째로 예정이 되어 있던 이 11월 FOMC 정례 회의에서 테이퍼링 가능성을 언급하겠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9월에 신학기가 다시 출발이 되고 그리고 추가 실업 수당도 미국 쪽에서 만료가 되어서 그때 이후로 고용 지표가 좀 개선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한 후에 FOMC 정례회의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리스크로 다가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중장기 관점에서 성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의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진행해 보고요. 내일 우리 VIP방 회원분들께도 추천주 다시 한번 제공해 드리면서 물론 시장이 좀 더 강하게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을 때 제가 추천주를 더 추가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진행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